기초하는 부분이니까 자습서 같은 거 읽을 때는 항상 이 키워드 체크를 먼저 한번 봐주세요. 알겠지? 키워드 체크 먼저 한번 쭉 읽어주시고 어려운 단어가 있을 때 그 어려운 단어에다가 표시도 한번 해주시면 좋고, 됐죠?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작품을 감상한다라는 뜻은 아니고 이 작품을 통해서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면 키워드 체크 서사무가 이렇게 있잖아. 꼼꼼하게 안 읽어도 돼. 예습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기본 지금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수업을 만약에 1시간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10분 정도 안에 공부할 내용을 한번 빠르게 읽어보는 게 좋아. 알겠지? 그러면서 단어 같은 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지. 단어를 미리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개념을 모르더라도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찾지 않아도 상관은 없고, 다만 모르는 것들을 미리 표시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집중력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 이해 갔죠? 그래서 서사무가 있을 때 이런 단어들이 잘 안 들어오면 표시를 한번 해주시는 거고, 신화적이다 이런 건 아마 들어올 거고요. 영웅서사 구조 같은 경우는 분명 우리가 앞서 설명을 했지만 이 부분이 암기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지? 그럼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지. 앞에서 배웠던 이 영웅서사 구조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암기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요걸 배웠었는데 기억이 지금 잘 안 난다 라고 한다면 한번 앞부분으로 가서 살펴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지? 한 번만 반복 학습해 주는 거지. 지금 설명하는 건 내용 설명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해법문학 읽고 예습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다음 지극한 효심, 그다음 남성 우월 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 요 비판적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키워드로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한번 읽어두시고요. 왼쪽에 핵심 정리 있잖아. 이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좀 읽어둬. 그러면 서사무가 구비서사시, 그 다음 무조신화인데 단어들이 조금 어렵기는 하죠. 그죠? 그럼 앞에서 나온 대로 서사무가라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 그 다음 무조신화는 뭘까? 이렇게 생각 한번 해주시면, 내가 만약에 파란색은 모르는 단어만 표시한다라고 한다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알겠지? 아니면 단어 체크를 따로 내가 찾아볼 것만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으셔도 상관없고요. 됐지? 그 다음 예전에 어떤 친구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표시하는 것, 중요한 걸 표시하는 것과 뭐 출제가 될 만한 포인트를 표시하는 것들이 좀 헷갈린다고 그래서 요 단어들을 요 위에다가 다 쓴 친구가 있어. 이해 갔지?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위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서사무가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무조신화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뭐 한다? 단어를 따로 찾아보는 거지. 이해 갔지? 그러니까 공부의 방식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자, 그 다음 서사무가 구비서사시 무조신화가 있고, 신화적이다, 서사적이다, 무속적. 무속적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긴 했죠, 그죠? 네, 무속신앙 이렇게 교훈적이다라는 거. 우리가 요거 연결해 볼 수 있겠다. 극심한 효심이라는 게 분명히 앞에 있었고요. 됐나요? 네, 그러니까 교훈적인 거니까 이건 효와 관련된 작품일 가능성이 크겠네. 그 다음 바리공주의 일생이고요. 주제는 바리공주의 고난 극복과 희생을 통한 구원의 성취. 바리공주의 고난 극복 요 하나 나오고, 그 다음 희생을 통한, 그죠? 네, 구원의 성취다 이렇게 나왔네. 주군이의 소원이나 원혼을 풀어주고 극락천도를 기원한 599에서 가창되었다. 599이라는 게 있는데, 됐죠? 그 599의 뜻이 뭐예요? 599의 뜻은 여기 나오죠. 주군이의 소원이나 원혼을 풀어주고 극락천도를 기원하는 599. 됐나?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다. 죽음을 관장하는 무조신의 유래를 여기 나왔다. 아까 우리가 무조신화라는 단어를 좀 어려워했었잖아. 그치? 근데 이제 무조신화라는 이 무조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무조신이라고 하네. 됐죠? 죽음을 관장하는 무조신. 유래를 밝힌 본풀이다. 본풀이도 좀 어렵지만 참고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599 본풀이. 됐죠? 한국 서사문학의 전형 가운데 하나인 영웅 일대기 구조를 지니고 있다. 영웅 일대기 구조를 지니고 있대요. 이렇게 쫙 읽어 놓으시는 거야. 어휘도 한번 쭉 읽어주세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쭉 읽어주시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석가세존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대. 예, 이것도 미리 한번 읽어두셔도 괜찮아. 예, 우리가 이제 수능 형태처럼 낯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약간은 선행에 가까운,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신비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석가세존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바리공주를 보호해준 구원자인 동시에 양료수를 구하러 가는 바리공주에게 라화를 주어 대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이다. 그럼 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 구원자이면서 조력자가 석가세존인 거야. 그래서 바리공주를 보호해주고 바리공주가 대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즉 영웅 일대기 구조에서 위기에 처한 주인공을 돕는 구출 양육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웠었죠. 영웅 일대기 구조에서는 뭐가 등장한다고 그랬지? 조력자가 등장한다고 그랬었죠. 여기서는 주인공을 돕는 구출 양육자 역할을 하고 있다. 영웅서사시에서는 석가세존과 같은 인물이 꼭 등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석가세존의 역할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바로 뭐가 되겠어? 조력자의 역할과 기능, 이렇게 되겠지. 조력자의 역할과 기능, 이렇게 될 거고, 이따가 이제 본문 보면서 구절 파악 한번 읽어주셔도 괜찮고요. 됐지? 그리고 넘겨보자. 이해와 감상. 이해와 감상은 비문학 읽듯이 좀 꼼꼼하게 좀 읽어주세요. 알겠지? 문단 내용 정리하면서. 바리대기 신화는 바리공주가 죽은 홀령을 편안하게 인도해주는 무당의 조상신이 된 내력을 풀이한 작품이다. 이때 본풀이라는 말 아까 나왔었는데 그걸 풀이, 내력을 풀이하는 걸 본풀이라고 하나 보다. 그죠? 신이 된 내력을 풀이하는 걸 본풀이라고 하나 봐. 그 다음 아까 이거 기억나죠? 무조신. 됐죠? 그래서 죽은 홀령을 편안하게 인도해주는 무당의 조상신이 된 내력이다. 됐죠? 그래서 여기 무조신과 관련 있는 거. 서사적인 성격을 지닌 서사무가로 49제 때 지내는 오구굴에서 가창되는 구비문학 작품에 해당한다. 49제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알겠지? 49제. 요거는 제사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제사. 제의식이라고 하죠. 제의식.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고자 행해지는 오구굿의 성격을 고려할 때 바리대기 신화에는 한국 민중의 전통적인 내세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지? 한국 민중의 전통적인 내세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승에서 살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저승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됐죠? 죽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내세관이라고 부르지. 또한 바리대기 신화는 구전되기 때문에 지역과 구현자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는 특성도 보인다. 이건 구전문학의 특성이고요. 바리공주 일대기에는 고대 건국 신화는 물론 조선 후기 소설에서도 발견되는 영웅 서사 구조로서의 한국 서사 문학의 특질이 잘 드러난다. 자, 우선 고대 건국 신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소설에서도 발견되는 영웅 서사 구조로서의 한국 서사 문학의 특질. 됐죠? 그래서 건국 신화는 물론 영웅 서사 구조로서의 한국 서사 문학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지. 여기 건국 신화는 물론 조선 후기 소설. 됐죠? 거기에 나타나는 영웅 서사 구조. 우리가 조선 후기 소설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고대 건국 신화는 앞에서 배웠었죠. 어떤 거 배웠었지? 주몽신화. 그죠? 그 다음 단군신화. 그래서 특히 주몽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영웅 서사 구조를 좀 배우게 됐었고, 단군신화는 이걸 배우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건국을 하는 데 있어서 시련이라는 것이 있었니 없었니? 없었죠. 됐죠? 그래서 영웅 서사 구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게 주몽신화였었죠. 자, 근데 이 영웅 서사 구조로서의 특징이 어디서도 확인 가능하다고요? 조선 후기 소설들에서 또 나타나. 특히 이제 군담 소설 같은 경우. 이런 데 좀 많이 나타나고요. 우리 교과서에서 봤던 작품으로는 여러분들
알라나? 네, 박시정 같은 경우들이 군담 소설이에요. 박시정 같은 게 군담 소설이야. 전쟁과 관련된 거. 그래서 본문에 호칭이 이제 원수 같은 이렇게 장군이라는 단어들이 좀 나오면 그게 전쟁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지? 예. 지금은 차분하게 공부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공부하지 말고, 알겠지?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뭐 수능을 보는 데까지는 뭐 지금 4, 5년도 더 남았으니까 이해갔지? 그러니까 천천히 공부해 가시면 돼. 자, 그다음 버림받았던 바리공주가 죽지 않고 성장하여 부모를 살리는 구원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 앞에서 기억나지? 효심? 됐나요? 그러니까 버림받았던 바리공주, 그러니까 이 바리공주라는 인물이 버림을 받았었나 봐. 됐나요? 그런데 죽지 않고 성장해서 어떻게 누구를 살려? 부모를 살리는 구원자가 되는 과정이래. 됐지? 그러니까 분명히 뭐 부모한테 버려졌겠지? 그죠? 버려졌지만 그래도 뭐를 중시하는 거야? 그래, 효를 중시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성격이 뭐라고 그랬었죠? 교훈적이다, 이렇게. 근데 분명히 이 작품을 아까 우리 배웠죠. 이렇게 읽어놨었잖아. 비판. 됐나? 비판에 대한 걸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이해감상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비판되는지 이게 잘 안 나오곤 있네. 그죠? 그 다음 밑에. 자, 과정을 통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당대 민중들의 소망과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민중들의 소망 당연할 거야. 그죠? 민중들은 보통 어떤 소망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너희는 어떤 소망들을 많이 지니고 있어? 보편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 민중들 같은 경우도 뭔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이해가지? 그런 감정이라든지 또는 아까 여기서 나온 대로 오래 살기를 바라는 뭐 이런 감정들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대로 오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조선 쪽으로 막 오게 되면 사유재산이라든지 계급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다고 보게 된다면 이렇게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부와 권력 같은 것들, 됐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향들이 나타납니다. 됐지? 그래서 민중들의 소망이 가장 잘 반영되는 문학이 어느 때겠어? 조선 후기 때란 말이야. 이해갔지? 평민의식이 성장하는. 그래서 조선 후기에 등장하고 있는 판소리 같은 거 있죠? 판소리.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이제 탈춤 같은 부분들이 당대 민중들의 소망이 참 많이 반영이 돼요. 그 다음 아까 조선 후기에 바리대기 공주 같은 그 영웅서사 구조가 나타난다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이때는 또 어떤 일이 또 많이 일어났었냐면 내우외환, 전쟁이 또 많았었잖아. 이해갔지? 전쟁이 많다 보니까 무능력한 어떤 그 지도자들, 그죠? 우리가 지금 문민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지배계층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나타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뛰어난 지도자, 영웅들을 바라는 마음들도 담겨 있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런 소망으로 등장을 하게 되지.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될 건 이 뒷부분이야. 이해같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배경만 좀 키워주시면 되고요. 문학적인 가치가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지긴 해. 알아듣겠지? 줄거리를 한번 쭉 읽어주시면 좋고요. 알겠니? 줄거리 한번 미리 쭉 읽어주시고. 그다음 인물 관계도. 소설에서는 산문에선 인물의 관계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를 판단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인물의 특성, 인물의 성격을 판단해 주는 거, 캐릭터를 분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것과 더불어 바로 뭘 찾아준다? 그렇지, 사건을 찾는 거지. 당연히 사건은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존재할 거고요. 인물의 성격과 그 다음 사건 원인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지. 뭐 바리공주하고 석가세조, 무상신선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은 석가세조는 아까 잠깐 봤었죠. 그죠? 그래서 좀 빠르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무상신선은 양료수를 구하러 온 바리공주에게 노동과 출산을 요구한대. 알겠지? 그래서 요 양료수를 구하러 온, 양료수가 아직 잘 뭔지 몰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알겠지? 구하러 온 바리공주에게 노동과 출산을 요구하고 있다. 됐지? 여기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보만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고,
자, 발휘대기 신화에 나타난 영웅 1대기의 구조 그대로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영웅 1대기의 구조는 우리가 그 전에 일반적인 개념으로 외워놨던 거고요. 이해갔지?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다. 고귀한 혈통이라고 그랬으니까 공주의 신분, 발이 공주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공주겠지, 그죠? 신령님께 치성을 드린 결과로 태어났다. 아, 신령님께 치성을 드려서 태어났는데 딸이란 이유로 벌어진 거. 아, 요거네. 아까 우리 비판 얘기했던 거. 이해갔지? 그래서 남아 선호 사상에 대한 어떤 비판, 요게 등장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겠네. 그럼 바리공주가 버려진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래서 딸이란 이유 때문에. 됐죠? 석가세존의 도움으로, 아, 조력자 아까 기억나지? 그지? 조력자. 석가세존의 도움으로 무사히 지낸다. 지팡이를 한번 휘둘러 집으면 천리로 간다. 요거 비범한 능력. 됐지? 요거 다른 말로 뭐 한다고 그랬었죠? 표현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지? 다른 말로? 초월적 또 오늘 얘기하지 않은 건데. 비범한 능력을 지녔는데 막 도술 같은 걸 부리는 거야. 우리가 이제 비범하다라는 부분이 있어. 비범하다라는 얘기는 보통과 다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비범의 반대는 범인이야. 범인. 이때 범이 보통 사람이란 뜻입니다. 알겠지? 자, 근데 비범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야. 특별한 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비범한 것과 비슷하게 쓰이긴 하는데 좀 다른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전기적인 거야. 또는 전기성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전기성이라는 건 좀 전에 말한 대로 초월적인 어떤 힘을 지니는. 그럼 비범한 것과 전기적인 게 차이는 좀 알겠지.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공부 같은 걸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우리는 비범하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이해가 안 돼? 저 친구는 다른 애들과 좀 달라. 되게 비범하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전기적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하지만 여기 등장하는 것처럼 지팡이를 한번 휘둘러 짚으면 어떻게 된대? 천리를 가는 거지.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그러지. 전기적 특성이 되는 거야. 됐죠? 전기적 특성이 될 땐 뭐가 돼야 된다? 도술 같은 걸 부릴 수 있어야 돼. 돼?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 너희들 우화소설 알아요? 우화소설 같은 경우는 동물을 사람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물들이 실제 뭐를 해? 말을 하게 되는 거지. 선생님, 동물이 말을 한다라는 것도 이거 초월적인 거 아닌가요? 전기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초월적이고 전기적이다라는 건 도수를 부리는 거니까 여기에서 우화소설은 이 동물을 그냥 사람처럼 말할 수 있게 설정을 한 거야. 이 자체는 그러니까 초월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됐죠? 요거 가끔 착각하는 친구들 있어.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고난. 양료수를 구하기 위해 이승과 저승을 막 오가는 거. 여기 또 고난의 길이겠지. 고난의 극복. 고난을 극복하고 약수를 구한다. 약수를 구한대. 약수. 됐죠? 약수. 자, 약수를 구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지는 않지. 됐지? 근데 이제 그건 부모님이 좀 아프셔갖고 아까 줄거리 읽어보라 그랬었잖아. 부모님이 아프신데 나머지 딸들은 약수를 구하러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버려졌던 바리공주만 약수를 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약수를 구하는 거, 그 다음 양료수로 부모를 뭐한다? 회생시킨다. 이해갔지? 그래서 바리공주의 영웅적 면모와 주술적인 능력이다. 주술적인 거 요것도 좀 단어 찾아서 기억해 주시고요. 주술. 그 다음 죽은 영혼을 천도하는 무조신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됐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이런 거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싹 지나갔었는데 어디 나왔었죠? 여기 나왔네? 그지? 여기 어디 있어? 어디? 그렇지. 그래서 앞에서 읽은 내용하고 연결시키면 요거를 본풀이라고 할 수 있겠지. 본풀이.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개념이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공부한다라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에 있어서야
내가 계획한 대로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도 자기 주도가 되는데 그거는 계획을 하는 거고 공부에 있어서의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읽은 내용들을 이해 못한 것과 이해한 것을 구분해 놓고 이해 갔지? 네.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글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정보가 이렇게 나오다 보면. 대체 그런 것들을 내가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몰랐던 부분은 사전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찾아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 주도 학습이야. 요 과정을 우리 학원에서는 배우는 게 목적인 거고. 이해 갔나요? 내가 그냥 강의만 막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해 갔지? 그래서 강의를 막 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어차피 집에서 너희들이 문학작품 일주일 동안 2개나 4개를 해야 되잖아. 그지? 그렇게 하려면 요 방식들을 좀 지켜서 한번 해주셔야 돼. 알아듣겠지? 그 다음 넘겨보고 어휘풀이 한번 쫙 읽어보시고 알겠지? 어휘풀이 한번 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구절 파악도 한번 읽으면서 본문 읽으면서 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아. 됐지? 그 다음 밑에 가보니까 이것도 또 이상한 게 하나 나왔네. 무상신선이 바리공주에게 요구한 노동과 출산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까 나왔었죠. 그지? 분명히 아까 이 얘기 했었잖아. 양료수를 구하러 온 바리공주에게 노동과 출산을 요구했었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조건일 것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무상신선의 요구는 뭐였나 봤더니 3년 동안은 물을 길러라 주고 3년 동안은 불을 떼어주며 3년 동안은 나무를 베어다 줄 것을 요구했어. 7명의 자식을 출산해 줄 것을 요구한대. 그럼 이 노동과 출산의 의미는 뭐냐? 이 9년간의 노동은 당대 여성의 가중한 가사노동의 고통을 상징하였고 이해 갔나요? 9년이란 노동이 7명의 자식을 출산하는 것은 당대 여성의 다산의 고통을 상징하고 있다.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성들이 그때 지녔던 삶의 어떤 고통, 애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봐야 되겠지. 됐죠? 그래서 노동과 출산이 2가지. 요건 현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이해 갔나요? 현대도 그대로 좀 이어지는데 집에서 이제 현대실 한번 찾아봐요. 우리 동네 구자명시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여성들의 삶의 애환을 드러내는 작품들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동네 구자명시. 됐죠? 우리 동네 구자명시. 우리 동네 구자명시. 우리 동네 구자명시. 그래서 이 구자명시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 됐지? 네, 맞벌이 부부인데 맞벌이 부부를 하면서 집에서 하는 이제 가사 있죠? 가사 노동도 다 전담을 해서 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런 애환을 드러내고 있는 거. 네, 그런 것들과 같이 묶이겠죠. 됐나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비판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바리공주의 희생을 통한 부모의 구원을 암시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의 우월, 남성 우월의식을 비판하는 의도가 드러난다. 이렇게 연결되겠네. 됐죠? 같이 연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넘겨서 작품 연구소. 바리공주의 희생과 구원의 의미. 희생. 7번째의 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7번째 딸이라는 건 7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딸만 난 거야. 이해관이 계속 딸만 나다 보니까 부모님이 좀 화가 나가지고 7번째 딸을 버려버린 겁니다. 이해관이 그래서 버리다의 의미가 바로 이 바리다에서 나와서 이 바리다, 버리다. 이게 바리공주가 된 거지. 버려진 공주. 됐지? 바리공주의 의미는 버려진 공주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버림을 받았는데도 부모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시련을 감내하는. 됐지? 이런 것들이 바로 당대 여성들의 순환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같이 버림을 받아줬는데도 바로 효에 대한 걸 지켜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구원. 비극적인 운명을 인내로 극복하고 죽은 부모를 희생시킨다. 비극적인 운명을 인내로 극복했고요. 그 다음 죽은 부모를 희생시키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야? 저승에 안착하지 못한 영혼을 천도하는. 알겠지? 무조신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건 좀 표현이, 그죠? 당대 정체성, 여성들의 정체성 발견과 소망이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의식을 완벽하게 지니진 않았겠지만, 그죠? 현대 입장에서 본다면 여성들의 어떤 역할, 됐지?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문학 작품이 되는 거지. 됐어? 오케이. 자, 바리대기 신화에 나타난 여성의 순환과 극복의 화소. 화소는 그냥 이야기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리대기 신화에 나타난 여성의 순환과 극복의 화소. 바리대기 신화는 버려진 여성이 시련을 이겨내고 업적을 성취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순환과 극복이라는 한국 문학의 전통적인 화소를 따르고 있다. 기억해주자. 버려진 여성이 시련을 이겨내고 업적을 성취한다. 여성의 순환과 극복.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박시전 추녀라는 이유로 남편한테 이제 뭐라고 할까, 학대라고 해야 될까요? 남편이 이제 아내를 찾아오지도 않아. 이해 갔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도 마찬가지야. 인내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좀 특이하게 변신 모티프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변신 모티프가 되는데 이 화소라고 그냥 쓸게요. 변신 화소. 너희가 화소가 나오니까 변신 화소라고 쓸게. 그래 내가 뭘로 바뀌냐면 미녀로 바뀌어요. 됐나요? 이런 것들을 딱 보더라도 바로 어떤 태도를 볼 수 있어. 그렇지. 외모만 중시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여성 중심들의 소설들 속에서는 남성을 비판하는, 됐지? 이런 의식들이 좀 많이 나타나니까 이것도 참고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박시전. 자, 그 다음 여성이 고난을 겪으면서 무엇인가를 이뤄낸다는 내용은 단군 신화의 옥력, 주몽 신화의 유화, 그 다음 온달, 서동설화 등에서 발견된다. 효녀 지은설화, 심청전 등에서도 나타난다. 효녀 지은설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알기 쉬운 단어로 바꾼다면 효녀 지은, 요게 이제 같은 의미야. 이해 갔지? 효녀 지은설화, 심청전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요런 게 화소가 돼서 심청전이 만들어진 거니까. 됐지? 이제 전부 다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를 위해 희생을 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앞에 써 있긴 하죠.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이런 내용. 여기 등장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 됐지? 자, 바리대기의 주술성. 아까 이제 주술적 성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외워주시고요. 이 주술적 성격은 어디서 한번 배웠냐면 여러분들 구지가에서 배웠어요. 구지가. 그 다음에 서동요. 뭐 이런 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구지가, 서동요. 바리대기 신화에는 바리공주가 온갖 어려움을 겪고 신이 되는 과정이 담겨 있는데 무당은 이러한 바리공주의 삶의 과정을 읊음으로써 바리공주가 전능한 능력을 가진 유래가 깊은 신임을 강조했다. 자, 무당은 대지가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무당이야. 이해 갔나요? 이 노래를 부른 사람 무당. 강조하여 망자의 가족들에게 바리공주가 망자를 저승으로 무사히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준다. 이러한 무당의 행위를 통해 망자의 한을 다스리고 이승에 있는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죽은 이를 저승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됐어요? 그래서 무당회를 통해 망자의 한을 다스리고 이승에 있는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죽은 이를 저승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나중에 이 부분에 기복신앙이라는 게 좀 묶이게 될 겁니다. 기복신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복신앙에는 뭐가 담겨있다? 그렇지. 현재 우리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 알겠죠?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다 알아둬야 되는 단어들이야. 알아듣겠지? 나중에 가면 뭐 초혼이라는 작품도 있을 거고요. 현대 소설에서. 그 다음에 내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고전 중에 제망매가라는 게 있어요. 제망매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한번 기억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됐죠? 초혼, 제망매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봐야 돼. 자, 바리대기 신화의 성취.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 인류적으로 확장되는 바리공주의 성취를 통해
발휘되기 신하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보편성을 얻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부모를 살려내는 게 초점이지만 사회적으로 본다면 국왕을 부활시키는 거야.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거고, 인류적으로는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돼버리는 거지. 됐죠? 이렇게 뭐가 됐다? 그렇지. 확장이 되고 있다. 확장. 확장. 자,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 미리 읽어볼 만한 것들을 표시 한번 해줄게. 숙향정, 적성이전, 그 다음 조홍전, 옥루목, 요런 정도는 고전책을 찾아서 보라는 뜻도 되겠지만, 알겠지? 그럴 정도의 시간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해법문학과 같은 참고서, 알겠죠? 요걸 통해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법문학 요 참고서를 통해서 공부해 주는 게 좋아요. 밑에 요거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지. 됐어? 요런 정도를 딱 읽어놓는 건데, 그지? 요 정도 읽어놓은 상태에서 너희들이 수업을 들어오는 형태가 돼야 돼. 이해 갔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제 해법문학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좀 미리 찾아보라고 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휘대기 신화나 발휘공주 뭐 요런 어떤 그 설화 같은 경우를 좀 읽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배경을 첫 번째로 키우는 게 핵심이 되겠죠. 됐나요? 요게 읽는 방식이야. 시간을 근데 너무 오래 쓰지는 말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통 10분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읽는 방식을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못해도 한 20분 정도? 그 정도는 시간을 좀 들여서 읽어보세요. 너무 길게 가는 것도 좋진 않아. 알겠죠? 이렇게 어려운 작품들은. 근데 읽었을 때 좀 내가 수월하게 이해가 된다라고 할 때는 그럼 10분 동안에 읽어놓고, 알겠죠? 그 다음 수업을 듣고 본 수업을 하겠죠? 본 수업을 하고 복습을 너희들이 또 할 거 아니야? 이 복습을 할 때 조금 꼼꼼하게 보는 거지. 이해가 안 나? 그러면 맨 첫 번째 예습 하나, 본 수업 둘, 그 다음 복습 셋, 이렇게 될 거야. 됐나요? 이렇게 반복해서 수업을 좀 하다 보면,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어려운 단어나 보이는 게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 됐습니까? 이해 갔나요? 오케이. 해법문학 본문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요번에 우리 교재 본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